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. 비가 오지만 행복한 것 같아요. 저는 비가 올 때 오히려 더 기분이 좋아지고 차분해지고 더 행복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.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더니, 제가 어려서 70년대 어린 시절을 보낼 때에 그 비가 오면 그 집에 가족들이 다 모여 있는 그 행복감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. 농경사회에서 다 일하러 가잖아요. 그런데 이제 비가 오게 되면 부모님들이 집에 계시는 거죠. 특별히 어머니가 집에 계시면 감자도 삶아주고 또 부침개도 해주고, 먹을 게 없으면 때로 콩이나 이런 밀, 보리 같은 것을 가마솥에 볶아가지고 먹었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. 그래서 간식이 없던 시절에 그런 간식을 먹었고, 때로는 어린 아이지만 그 노동력에 동원이 되잖아요. 뭐 가축을 먹인다든지 꼴을 벤다든지 또 일하러 논밭에 나가게 되는데, 비가 오면은 안 하는 거죠. 그날은 참 기분 좋은 날이죠. 어젯밤에 그래서 빗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잠이 들었는데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. 야, 이 빗소리 나면 뭔가 이 정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는구나, 이런 생각하면서 잠이 들었는데,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침까지 비가 와요. 지금 빗줄기가 좀 줄어들긴 했어도 아직도 비가 내립니다. 제가 기타 연주를 누군가 널 위해 기도 안에 이 연주를 했는데, 이제 제가 기타를 배운 지 한 달 됐습니다. 오늘이 6월 30일, 6월 2일 날 시작을 했는데, 이 호접란도 6월 2일 날 사서 이제 한 달 됐죠. 거의 다 떨어지고 몇 개 안 남았지만, 그래도 이제 이번 주 지나고, 이번 주까지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저는 이제 이번 주 내로 이 곡을 한 곡을 좀 완성을 시켜서 우리 아들하고 같이 합주를 하기로 했는데, 열심히 이번 주에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영상도 한동안 안 찍다가 오늘 처음으로 이제 찍게 되는데,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화두는, 어제 뉴스를 보다가 저녁에 이제 그 인국공이라고 하는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계약직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 그 정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러는데,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다. 이제 언젠가 우리 그 딸 둘째가 대학 다닐 때 과제물 때문에 제게 책을 한 권 줘서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. 우리는 어, 우리는 차별을 찬성합니다인가요? 뭐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. 거기에 같은 비슷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, 일단 그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면 정규직 사람들이 싫어하죠. 뭐 자기도 손해보는 것도 아닌데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요? 차별에 대해서, 차별 주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 있고 그것을 자기의 특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. 인천국제공항의 보안검색 때 제가 많이 통과해 봤지만,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계약직인 줄은 몰랐어요. 그런데 계약직들의 그 정규직에 비한 그 봉급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것도 제가 몰랐는데, 상당히 많이 나고요. 그리고 대접도 여러 가지로 다르고, 그런 면에서 정규직이 특권의식을 내리고 있고, 계약직들은 서름을 당하고 있는 건데, 그걸 좀 전환해 주겠다고 그러니 이제 청년들 자극했는지, 청년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분노를 했는지 모르겠지만, 이 청년들이 취업준비생, 취준생들이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정규직으로 취업하려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, 그 정규직으로 많이 전환해버리면 정규직의 그 티오가 적어드니까 그 취업문이 좁아지지 않겠느냐, 그것 때문에 반발을 한다, 그런 기사를 봤어요. 우리 사회의 어떤 그 단면이죠. 근데 이런 것들은 모든 부분에 다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, 제가 책꽂이에 보니까 꽂혀 있더라고요. 마이클 샌달의 정의란 무엇인가, 저스티스라고 하는 이 책 내용에 보면 그런 여러 가지 그 화두에 대한 해답은 아니라도 많은 의문들을 던져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, 그 벤담이 이야기한 그 공리주의, 다수의 행복이 정의다, 뭐 이렇게 생각하는
그런 거. 그래서 이 계약직이 다수냐, 뭐 정규직이 다수냐라고 따져볼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우리 사회는 정의가 어떤 게 정의고 어떤 게 공정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규정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. 요즘에 재난지원금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 재난지원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 이제 뭐 다 주기로 했습니다만 또 서울시 같은 데서는 따로 50%를 주겠다고 하는데 예, 거기에 그 기준점에 들지 못한 사람들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. 그리고 또 조금 형편이 낮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 이것도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저는 이것을 어떤 게 옳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한 번쯤은 질문을 던지면 지난번에 제가 질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질문을 던져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계약직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번 사태를 그리고 정규직들 취준생들이 생각하는 것과 어떻게 다를까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재난지원금이나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것도 이제 이제 가진 자들의 입장에서 또 형편이 괜찮고 이 모든 그 이제 자기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또 상당히 불쾌하기도 하겠다.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의 입장은 어떨까라고 하고 자꾸 이 질문을 던져보는 그리고 진짜 정의가 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이 마이클 샌델의 이 책을 언젠가는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 너무 이 방대하고 커서 될지 모르겠지만 이 책의 앞부분에 나온 거 한 가지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. 어떤 사람이 기관차를 몰고 이렇게 작업 기관차 있잖아요. 그걸 몰고 가는데 갑자기 내리막에서 속도가 붙기 시작하는데 브레이크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뭐 빠른 속도로 이제 내달리게 되는데 그 선로 저 밑에서 그 5명의 인부가 선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를 못 잡으면 이제 그 선로 이제 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큰일 났어요. 그런데 보니까 저 밑에 부분에서 이렇게 선로가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그 이제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선로 있잖아요. 그게 있는 거죠. 근데 그쪽에는 한 명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. 이 기관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? 그냥 내리 달릴 것인가? 아니면 오른쪽으로 돌아서 한 명이 있는 곳으로 갈 것인가? 한 명이 죽는 게 5명이 죽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그것은 공리주의죠. 벤담의 공리주의. 그래서 그런 한 명은 죽을 그런 이유가 있나? 그렇게 생각해 보면 또 그것도 정의는 아닌 것 같아요. 그걸 좀 달리 생각하면 이제 그 샌달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철로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서 있다가 그 기관차가 이제 막 내리달리는 것을 보고 정지를 시켜야 되는데 정지시킬 수가 없잖아요. 너무 빨리 내려오니까. 근데 옆에 뚱뚱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. 그 사람을 확 밀어버렸어. 그러면 그곳에 선로에서 치여가지고 그 사람 뚱뚱한 사람 죽었는데 기차는 멈췄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나머지 그 인부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뚱뚱한 사람 한 사람을 밀어서 죽인 것은 정의로운 것이냐? 이게 공정한 것이냐 이런 이제 의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우리 사회에도 누군가를 희생해서 누군가가 또 잘 살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과연 공정과 정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한 번씩 생각해 보면서 내 입장에서만 내 이익에 의해서만 생각하지 않고 또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사고를 가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